이상화 모태범 선수의 금메달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희들 세대 딱 아들, 딸 또래가 이제 21살, 20살 이때 또래가 됐는데 정말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로서 저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20대가 지금 전부 등록금 문제나 대학 이후의 취업 문제 등으로 정말 또 늘어나는 청년 실업 문제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이 두 선수의 쾌거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설날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제 딸은 이번에 대학에 떨어져서 이걸 이제 재수시킬 문제가 걱정이고 또 부모님들 봉양 문제, 노후 문제 모두가 사실 저희 40대들에게는 다 쏟아져 오는 문제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 현장과 주로 택시라든지 재래시장을 돌아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느끼는 저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너무 안 좋은데 이게 너무 우리가 조작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가 원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경제가 마치 풀려가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낀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 민심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보다 좀 돈이 서민적으로 흐르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윗만 흘러서 밑으로는 돌지가 않는다는 이론이 지배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미우민주당 플랜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손에 닿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첨부하면은 이번에 제가 지난번 설 용산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이거를 체크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충북에 가셔가지고 오송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청주공항 주변에다 MRO를 유치하는 것을 차관회의에 지시했다는 MRO라는 것은 메인티넌스 리페어 오버홀 그래서 이 항공 정비 산업을 말합니다. 이것을 그랬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저는 제대로 검토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세종시라는 상황에서 충청도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공여지책으로 급조된 것인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2003년 처음으로 저희 재경위에서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그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 둘, 마산, 진해, 대구, 경북, 결국 오송까지 7군데까지 확장이 되면 선택과 집중의 의미는 없어지고 그 경제자유구역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했던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서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에 특별한 규제 완화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혀 지금 송도 경제자유구역도 공급량이 사무실이나 공장 부지 공급량이 실제 수요의 3.5배를 넘어서 사실상 틈틈 사무실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이 MBC PD 수첩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비행기 항공기 정비산업은 현재 청주공항의 공항 활주로 활용률이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청주공항을 살리는 것은 천안에서 지하철 노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행기 정비산업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하루에 약 600대 이상의 비행기가 이착륙을 합니다. 그 주변에 항공산업이 그 경제 원리에 맞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검토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세종시 문제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평당 35만원, 40만원씩의 원형지 분양을 한다 그러면 조성원가 227만원의 택도 아닌 비용이기도 하지만 실제 인천의 남동공단은 평당 500만원, 600만원입니다. 건단 신도시에 실제 공단 분양 예정이 되어 있는데 평당 240만원이 넘는 조성원가가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평당 35만원, 40만원에 분양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경제 상태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투자는 중단되고 각 지역에 있어서의 혁신도시나 균형발전도 모두 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이렇게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데 만약에
한나라당 의총 결과 세종시 법안이 부결되고 만약에 통과를 안 되게 되면 그럼 기존에 이제 분양받은 회사들은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추진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뒷감당을 해야 될지 정말 문제입니다. 세종시 수정안도 전 문제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수순 자체가 완전히 당론을 통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추진하지 않고 당론도 무시하고 국회 입법도 무시하고 미리 재벌들과 약속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을 사면복권시키고 이런 식으로 일을 다 추진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원상다시 원본을 따르겠다고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엄청난 국정 혼란을 야기시켜야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정운찬 총리나 그 주변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 심각한 인책과 경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진표 최고위원이십니다. 우리나라가 구정연휴 기간 동안 대통령이 만들어낸 이 세종시 갈등으로 인해서 온통 시끄러운 동안에 유럽에서는 소위 피그스 국가라고 약침이 그려지는 나라들의 재정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것이 전 세계 제2의 금융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놓고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책상을 치는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 경제계의 사태와는 아랑곳 없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윤중현 장관의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아니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 아직 걱정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과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가 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7조를 넘어서서 여기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올해 407조를 넘어서서 이제 GDP의 36.1%를 차지할 전망인데 아마도 이것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MB 정부 들어서 이 국가 부채는 2007년에 비해서 108조가 증가했고 한 사람당 216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적자 국채가 연평균 5조 6천억씩 늘어났었는데 MB정부는 지난해에 36조, 올해 예산상으로만 29조, 무려 6배 이상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발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우리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한 신인도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미도 많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또 IMF가 우리 국가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